일본 도요타 자동차 그룹이 지난해 세계에서 1,082만여 대의 신차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에 따르면 그룹 신차 판매 실적은 역대 최고였던 2023년 1,123만 대보다는 3.7% 감소한 수준인데요. 그러나 세계 1위를 놓고 다퉈온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903만 대보다는 100만 대 이상 많았습니다. 이로써 도요타는 2020년 5년 만에 세계 신차 판매 대수 1위에 복귀한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위를 유지했는데요. 도요타의 지난해 판매 대수 감소는 품질 인증 부정 문제 여파에 따른 일부 공장의 생산 일시 정지와 중국 시장 내 경쟁 격화 영향 때문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등의 북미와 유럽 판매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 주목해야 할 뉴스로 일본 도요타 자동차 그룹이 지난해 5년 연속으로 신차 판매 실적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꼽으셨는데요. 이 소식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순위를 놓고 보면 네. 벌써 말씀하신 대로 도요타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사실은 폭스바겐 그룹이죠. 네. 그러면 3위는 어딜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네. 굉장히 많을 텐데 3위가 바로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입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갖다가 강조를 하냐면은 사실 현대차 그룹이 3위로 올라선 거는 2022년도였었어요. 네. 근데 계속해서 부동의 3위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문제를 콕 집은 이유는 1위와 2위와의 격차를 갖다가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23년 판매량 격차가 도요타하고는 392만 9천 대가 났었어요. 네. 근데 24년도에는 358만 9천 대가 나가지고 격차를 갖다가 한 34만 대 정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2위 폭스바겐과는 23년도에는 193만 6천 대였는데 이걸 갖다가 24년도에는 179만 9천 대로 좁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3만 7천 대를 갖다가 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대수를 보게 되면은 도요타 그룹하고는 한 358만 대. 네.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룹하고는 여전히 176만 대 정도의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자국 시장의 수요를 생각해 보면 현대차 그룹이 얼마나 선방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일본 자동차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죠. 예.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EU란 어떤 유럽 연합이라는 거대한 시장 자체를 안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사실 선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입니다. 네. 사실은 세계적인 어떤 경기 둔화의 여파라든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캐즘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요들이 좀 줄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도 한 1%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근데 도요타 그룹은 3.7%가 줄었고요.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은 2.3%가 줄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도요타와 폭스바겐 그룹은 그럼 왜 판매량 감소폭이 더 컸을까 현대차보다 네. 이걸 갖다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도요타 자동차하고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집중을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중국 시장 차 시장이 있었던 거는 도요타 그룹과 폭스바겐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스승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중국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잖아요. 네. 그런데 도요타 그룹하고 폭스바겐 그룹은 전기차 전환이 굉장히 늦은 그 기업들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이 계속해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던 거죠. 반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사드 사태의 여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일찌감치 비교적 발을 뺐고요. 네. 상대적으로 또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는 도요타 그룹하고 폭스바겐 그룹보다는 훨씬 강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면 알거든요. 현대차 그룹이 북미 시장에서는 GM하고 24년 계속해서 GM하고 2, 3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위는 역시 부동의 테슬라고 그다음에 분기별로는 현대차가 앞섰다. 네. 또 다른 분기는 GM이 앞섰다. 이런 형식으로 북미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 현대차 그룹이 약진을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런 어떤 격차들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거를 본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의 경쟁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군요. 영업이익률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어디일까요?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바로 기아 자동차입니다. 네. 그다음에 2위가 테슬라예요. 3위가 도요타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4위가 바로 현대차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6%에도 불과해요. 굉장히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당 매출 원가예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평균 대당 가격이 한 20% 이하로 굉장히 원가 경쟁이 굉장히 강한 예, 기업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 그룹은 이게 지금 한 4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요타 그룹 같은 경우는 26%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보다도 매출 원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유독 모든 완성차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를 갖다가 굉장히 왕성하게 진행하는 네. 유일한 어떤 자동차 그룹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특장점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환에서는 가장 앞서 있어요. 기존 완성차 그룹에 네. 대해서는. 온전하게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차지 eGMP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예. 전기차 플랫폼. 네. 그다음에 중국의 지리자동차 정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의 그 전기차 플랫폼 같은 경우는 GM이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 그룹 같은 데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기차의 어떤 캐즘 현상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전기차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회사들보다도 앞서나가고 있다. 네. 전기차의 어떤 신차 출시 경향만 보더라도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에 한 7에서 8종 정도를 갖다 출시를 하는데 네. 도요타 그룹 같은 경우에 한 2종, 폭스바겐도 한 2~4종 그룹에 2~3종에 불과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경향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빠르면 27년 정도에는 오. 폭스바겐 그룹 정도는 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20년대 말, 그러니까 30년 정도가 되면은 글로벌 자동차의 어떤 완성차 업체 1위도 지금은 탐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그 뉴스를 보면서 현대차 그룹이 약진하기를 좀 바라보는 마음에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폭스바겐은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지난해부터 나왔었고. 네네네. 근데 이제 도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를 좀 이렇게 전환하는 속도가 늦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그 내연차의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한 거죠. 전기차로 이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도요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그렇죠. 했던 거예요. 전기차 네네. 전환을 서두르기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뭐 중국 시장에서 자신들이 마켓 쉐어가 굉장히 크니까 중국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니까 네. 이 내연기관 차만 가지고도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중국에서 느닷없이 이제 전기차의 어떤 전환이 네. 굉장히 급속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중국 시장에서 서서히 점유율 자체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세계 판매 비중을 봤을 때 네네.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BYD하고 테슬라가 양강 체제인데 네네네. 거기로 봤을 때 그 기준에서 현대차는 좀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면 될까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사실은 글로벌 완성차 판매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랑 BYD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전기차의 기술력, 중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특히 북미 시장, 선진 시장, 유럽 시장에서의 선전은 굉장히 눈부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면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에서의 세계적인 유명한 자동차 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갖다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이 다 휩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오닉 5라든지 EV6라든지 올해 출시된 작년에 출시된 EV3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유럽에서 더 판매되는 양이 더 많을 정도로 네. 굉장히 호평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네.